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자,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주민자치와 분권의식은 높아졌으나 정치와 재정의 중앙 종속은 여전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으나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기지는 못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은 20년이 지난 지금 다른 지역보다 과연 발전이 많이 됐느냐, 오늘 이 불균형한 모습들을 지방자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 어디까지 온 겁니까 도대체 지금? 지금요? 네. 지방자치가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간다, 너무 앞질러 간다,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자치가 정말 우리가 잘 부활시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계신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 주민들은 무관심합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 피부에 확 와닿지 않죠. 근데 제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우선 균형적으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 지난 20년 동안에 가져온 성과,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를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사회를 바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방자치를 하기 전 20년 전에는 관선 시대요? 관선 시대에는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 아닙니다. 관이죠. 오랜 기간 우리 대한민국 역사 5,000년에 물론 그동안에 이제 뭐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면에서 보면 항상 그 관민관계, 관은 주인이고 민은 통치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비로소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선거도 하고, 또 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이 우리 주인을 어떻게 하면은 만족을 시키나,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감동을 주나, 이런 이제 행정의 근본적인 혁명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오너가 되는 시대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는 이제 주인이 아직은 주인이 된 거는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이 국가 사회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보적인 위기, 북한의 북핵 위기,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 지금까지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우리가 20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뭐 탄핵시키기도 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기도 하고, 뭐 정말 그 불안하고 순간순간 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도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안보, 정치, 경제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도 했고 여여 간에도 총칼을 들지 않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정치 발전이죠. 이렇게 정권 교체도 해서 정치 발전을 이루었고, 또 안보적인 위기에서도 우리가 약간의 안보 불감증도 물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슬기롭게 우리가 이거를 대처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도
쉽진 않지만은 극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하든 못 마땅하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이 있고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방정국이 안정이 된 겁니다. 지방정국의 안정 속에 우리는 정권교체도 하고 또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성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잘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문제 좀 많았죠. 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선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아직 왜곡돼 있고, 또 과도한 정당 참여로 인해서 지방선거가 비정상화된 문제,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동안의 그 지방자치를 통해서 나타난 그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 부정과 부패 문제, 또 지방의회가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문제, 또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아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우선 전반적인 20년의 지방자치를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우리 육 교수님 말씀 다 잘 다 하셔가지고 실제는 거기에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 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스스로 자치한다. 그런데 스스로 자치하는 제도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제도에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이나 이런 인사 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못 돼 가지고 문제점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재정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라든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이게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입은 8대2, 그러니까 8대2, 그러니까 중앙에 8, 그리고 지방에 2. 그리고 또 이제 세출을 또 이제 보면은 중앙이 한 6 정도 되고, 지방이 6 정도 되고, 중앙이 4 정도 되면. 근데 걷어들이는 것은 많이 걷어들이고 지평하는 것은 적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중앙으로부터 종속되는 그런 그렇죠. 우가 잘못된 점들이 있고, 말로만 저기지 모든 것들이 중앙에서 재정을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재정은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중앙으로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에서 말로만 주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행정도 똑같아요. 중앙에서 모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하는 것들이 75% 정도 되고 지방이 25%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로는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실제는 껍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아주 잘했다. 우리 육 교수님 아까 말씀했던 이런 주민 참여와 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그런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제대로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권이나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의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있습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이게 전 봉사자로서 그동안 하고 있었으면 2006년부터 이제 유급화가 돼 있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이 틀리지만은 약 기초의원은 4천만원, 광역의원은 약 5,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있습니다. 단체장과 기초의원과 또 지방의원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같은 당에 소속으로 있으면은 견제가 아닌
실제로 도와주는 일이 되고 견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 당 공천이 문제가 되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당 공천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공천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일어나는 잡음이 더 커지고 결국 의장 선거에도 그것이 개입돼서 의장 선거를 어느 구에서는 3개월, 4개월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당과 당과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광역시에는 기초의원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도 한번 봅니다. 저번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 발표를 한번 보면서 야 이게 맞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의원에서는 당 공천이 없어야 되는데 공천을 해주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또 광역시에는 지금 대전시로만 이야기해볼까요 한번? 대전시 예산이 약 6조 됩니다. 서구의 걸 따져보면 한 4,700억 정도 될 겁니다. 광역의원이 유급화가 돼 있으면 그 6조 되는 거를 구청으로 자르고 그 광역의원이 다시 또 구로 내려와서 그 회를 해서 그 4,600억 되는 거를 다시 또 동으로 잘라주는,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급화가 된 것이 정상적이지만 지금 현재 기초의원들의 유급화가 하면서 지금 회의 기간이 90일, 100일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연봉 4천만 원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95년에 지방의회는 1991년에 부활했습니다만 1995년에 이제 민선 단체장까지 뽑아서 제도적으로는 외형상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 가졌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권한, 기능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재정적인 권한이 지방자치 20년 전보다 더 못해졌어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만 보더라도 1995년에 전국 재정 자립도 평균이 63.5%인데 지금은 45%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요, 더 심각해서 지금 45%가 안 됩니다. 44% 정도 대전시 본청이. 이 자치구, 5개 자치구는 지금 20%가 안 됩니다. 서구청 한 30%, 유성이 한 20% 정도 불과하지, 나머지는 15% 내외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를 하는 거는 고사하고 인건비를 지금 조달을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서 지금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 의장 지적하셨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전면 정당 공천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우리 이 지방자치가 종속되어 있고 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이 지방선거가 지금 세계 유례가 없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우리나라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시에 정당 공천하고 상관없는 교육감 선거까지 1인 7표제, 1인 8표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났냐면 지방선거가 지방의 이슈를 가지고 지방의 인물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심판하자, 정권을 안정시키자, 대통령을 구하자, 대통령을 심판하자. 이게 무슨 지방선거입니까? 중앙선거도 만도 못한 선거. 외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좀 외국은요. 네. 외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얼마 전에 그 통합지방선거라고, 일본도 우리나라 같이 통합지방선거를 하는데 통합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3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선거 기간이 좀 달라요. 우리는 재보궐선거라면 잔여 기간만 재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새로 임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선거 기간이 다르죠.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에 주의 일부 도시에는 동시선거를 하지만은 전국 단위에 이게 다 한 나라 아니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의 중간평가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고, 또 아까 이게 정당 공천제까지 다 장악이 됨으로써 지방선거가 실종이 됐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첫 단추, 선거가 잘 돼야 지방자치가 잘 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이 두 번째 문제가 지금 그 구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이 없어요. 전국이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자치구는 완전 자치를 할 수도 있고 준자치를 할 수도 있고 행정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같은 경우는 동경은 구자치제를 하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우리 대전보다 인구가 많은 오사카시는 자치제를 안 합니다. 행정구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도시의 그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 좀 자율적인 제도로 가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치라 하면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 광역의원과 구의원, 시 군의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뭐 이게 손발 노릇을 하고 딱거리에 딱거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의 돌격대 대지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종속돼 있는 노예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 따까리 너무 저기 한데 실제 그분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칼질을 하니까 이게 자치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권 폐지를 하자 해가지고 일전에 그 정치개혁위에서 지난 지방선거 지자체 그 동시선거 때 그걸 없애자고 했는데 또 한쪽은 없앤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안 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불이익이 되니까 또 자체 내에서도 분란이 나고 그랬는데 실제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입법기관인 그 중앙 그 국회에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재정권에 대한 것도 행정권에 가는 것도 또 공천권에 가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제도가 그걸 못 재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공천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이 시까지는 모르겠으나 구나 이런 데는 이 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를 반대한 사람도 시민이고 자기를 찬성한 사람도 시민이고 하면 그 반대한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이나 그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분열의 정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에 큰 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지방선거 지난 6.4 지방선거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선거 전에는 저는 정당공천제가 일부 배제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했죠. 공약을 아예 했어요. 또 정당이 다 오케이를 받아들였고 그렇죠. 수행을 했죠. 우리 국민들이 또 대다수가 그걸 원했고 학계에서 다 지지를 했고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못 내려놓은 안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특히 영호남 지역의 경우에는요. 일당 독점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일당 독점제로 돼 있거든요. 지역별로. 근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차라리 정당공천제가 낫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면 돈이 더 들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공천 헌금 주고 정당공천 공천 받으면 그냥 당선. 거기는 공천 당선이니까 당선.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공천 헌금 주고 그냥 당선. 그게 깨끗하고 오히려 더 힘들다 이거죠. 선거운동 안 해도 되니까. 선거운동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부패부주의 일어나. 당연하죠. 이 선거라는 거는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을 통해서 인물과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난 선거에 문제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인물을 키워서 좋은 경험을 쌓고 중앙 정치로 진출시키는 이제 과정 단계로 보는 것이 이제 그 지방자치 선진국의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권도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를 장악을 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0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직을 두고 단체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돼. 또 전직 국회의원이 돼. 이게 말하자면 지역의 정치 신인과 인물을 키우는 이
이 작용을 억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가 지금 대단히 정상이 아니다. 자, 아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요, 육 교수님. 그 뭐라 그럴까, 지역 민심의 대표자로 선출된 기초 단체장 6명 중 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이제 중앙선관위의 그 집계 결과 나왔는데, 결국은 비리의 복마전 아니냐, 이런 단체장들의 그 부정, 네. 비리, 부패 이런 건 어떻게 이 지방자치의 순기능인가요? 이건 이게 역기능인가요? 두 가지예요. 이 6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지금 그 전체적으로는 기초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중도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정당 공천제에 있는 거예요. 정당 공천에서 이미 상당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이거는 낙선이 되는 경우에는 뭐 묻어질지 모르지만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따라다니는 문제고, 또 이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게 정당 공천제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중에서는 단체장이 행사를 어떤 행사가 되든 막 자기가 다음에 또 당선이 되려고 행사를 많이 만듭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므로써 의회와의 관계도 아주 안 좋게 일어나고, 그거를 예산을 통과해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와서 거기에서 돈이 오고 하는 문제에서 이런 것이 구청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들 공천을 주더라도, 공천제가 잘못됐지만 공천을 주더라도 좀 전문성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한테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조금 마음에 뭐 말을 잘 듣는다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사람만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가 엉망이 되고 또 공무원보다 못한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천 때문에 일어나는 부패도 많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그 허용하는 인허가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허가권이 보면 제대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단체장들이나 이 뭐라 하나요? 지방에 있는 이런 그 선출직 공무원들 내지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큰 폐해죠. 이게 보면은 이 예전에는 중앙집권이 됐을 때는 이게 부패 구조도 일원화가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부패도 분산이 됐어요, 사실은. 예. 이 부패가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분권이 돼야 되는데 분권은 안 되고, 부패의 그런 이 잘못된 구조들이 분산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감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민 참여, 이런 것, 실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내 삶을 그 향상시킬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나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우리 주민들의 부릅뜬 그 시민의식, 참여, 이것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건 제가 잠시 말씀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수님한테. 이 지방자치경찰, 자치검찰, 자치법원 이런 거는 요원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중앙 집권적으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방 가장 지금 핵심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의 하나가 말이죠. 지방교육, 자치교육과 자치경찰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들어와야 돼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교육하고 치안,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교육자치는 따로 나가서 지금 이상하게 그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치경찰제는 지금 법안은 다 마련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그게 들어와야 되고 또 자치 사법권까지도 이제 영역을 넓혀가야 네, 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는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 정당공천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잘못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당공천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죠. 정당공천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중도에 이제 비리나 뭐 부정으로 낙마됐다. 네. 그럼 재보궐선거 하잖아요. 재보궐선거 하면 지금은 그 비용을 누가 냅니까? 시민이네. 주민 호주머니에 나가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잘못한 정당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국고 보조를 그만큼 줄여서 선거 비용이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 책임관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해서 정당이 잘못해서 낙마했으면 재보궐선거하는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당이.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관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제대로 정당을 할 거고 잘못된 정당 공천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이 정착이 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이것도 하기 싫다면 정당 공천 일부 배제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택일을 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정당 공천제 아닌 문제도 부패 비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앙 집권화됐을 때는 부패 비리가 안 드러난 겁니다. 안 드러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를 하니까 부패 비리가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제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여야 되지만 주민들이 통제해서 부패 비리가 있은 곳에는 그 환수한다든지, 뭐 우리가 납세자니까 그렇죠. 환수를 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져야만 이 지방자치의 성과는 내고 이제 부정적인 것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지방자치 20년 동안의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 주민자치가 외견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중앙 정치의 지방자치 개입을 차단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도록 새로운 지방자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